6월의 셋째 주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금주 경마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일요일 서울에서 펼쳐지는 8경주로 펼쳐지는 이제 서울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가 하이라이트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주 중반, 그러니까 월 중반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편성 두수는 상당히 많은 두수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빡빡한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세마들 경주도 있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서울 1경주 국산마 6등급 루키 1 2세 별정 A형 1000m 전체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신마 경주에서 강하게 노림수를 갖고 가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실전을 뛰어보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주행심사 모습이라든가 조교 모습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데, 실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지켜보는 경주가 돼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1번마 화산귀환, 4번마 서울최강자, 6번마 가나파워, 7번마 스마트캣, 그리고 11번마 대물삭스, 이렇게 5마필입니다. 아마 좀 인기를 누릴 마필들 중에 이 8번마 PNS 주가 있는데, 글쎄요,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막판 탄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의 마필은 아니고요. 자, 1번마 화산기아는 게이트 2점에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고, 4번마 서울최강자는,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6번마 가나파워는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주로의 모습을 보이는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번 경주 선행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유리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7번마 스마트캣은 아마 복병권의 마필이 될 텐데, 글쎄 조교 모습을 보면 저는 주행 자세가 신마치고는 조금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태종 기수, 과거에 어떤 강한 말머리 이런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련한 말머리를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신마 경주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 마필을 좀 몰아낼 것으로 보이고요.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대물삭스가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문세영 기수가 신마 승부 외곽 게이트에 있을 때 솔직히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는데, 자, 이번 경주, 42조 이관호 마방에서 이 4번마 서울최강자와 11번마 대물삭스, 이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4번마 서울최강자도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대물삭스가 오히려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외곽에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마들이기 때문에 어떤 승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세영 기수의 이 특징이라면 신마를 가지고 그렇게 무리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저는 오히려 이 대물삭스가 주행 심사 때는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이게 한세네 자마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배팅을 추천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냥 좀 되도록이면 좀 관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배팅 없이 관전만 하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약한 배팅으로 좀 눈에 띄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위주로 좀 소액 배팅을 하시기를 좀 권하고요.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추천을 딱 4마리만 추천하겠습니다. 마번 순서대로요. 1번마 화산귀환, 6번마 가나파워, 7번마 스마트캣, 11번마 대물삭스, 이 4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4번마 서울최강자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글쎄요, 뭐 장래 기대치가 그렇게 막 크다, 뭐 이런 마필이 딱 눈에 띄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능력이 좀 엇비슷한 가운데 강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다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은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 치열한 난타전 그 속에서 근성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이 어느 마필이냐, 이거를 찾는 것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필 한 필 한 필 보겠습니다. 자, 1번마 벨비티. 직전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외국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고요. 저는 조금은 좀 약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2번마 라온 에어포스는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고요. 그래서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버티기도 좀 가능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혼전 상황, 초반 앞선이 혼전 상황으로 가게 되면 몸싸움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좀 약점으로 보이고요. 상발마 성실태양은 직전 경주가 이제 휴양 복귀전이었죠. 데뷔전을 작년 10월에 치르고 장기 휴양 후에 직전 이제 휴양 복귀전을 했는데 그런대로 자기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경주 빅타로 기스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면서 이 마필도 아마 선두권 공략에 좀 나설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휴양 복귀 이후에 또 2주 만에 출주했다. 출주 주기가 좀 짧다. 이 점이 좀 아쉽고요. 자, 4번마 EH 코코 방춘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보여진 모습으로는 뭐 지금까지 3번뿐이 안 튀긴 했지만 바닥권이죠. 바닥권인데 자, 이 마필이 사전 인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 마필이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크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교 모습이 그렇게 뭐 좋아 보였던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밋밋한 마필이고요. 자, 5번마 탐라체 강자.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3착 2번을 한 게 최고인데, 최근의 모습에서 이제 끈끈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이착을 한 마필과 착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싸움을 했다라는 거고요. 박현우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제 임기원 기수로 교체를 했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5번마 탐라 최강자가 자,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도 있는 편성이긴 하지만 저는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어차피 앞선의 마필들이 치열하게 난타전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직선주로 해서 추이 타이밍은 분명히 나온다. 그럼 탐라체 강자가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6번마 탱그리는 뭐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는 마필로 보이고요. 자, 7번마 담쟁이 아르고 이 마필이 계속해서 인기마입니다. 계속해서 인기마인데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몸싸움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아까 말씀드렸던 2번마 라온 에어포스처럼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독 선행을 가기가 만만치 않은 편성이고 혼합 상황이 벌어진다, 혼전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이 담쟁이 아르고가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믿을 거라고는 이제 김철호 기수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믿어볼 만한데 문제는 이 마필이 계속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감량의 이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이 점도 조금은 불안 요인으로 보이고요. 8번마 행복여왕은 서서히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9번마 원평 스카이가 지금 보여준 액면상으로는 솔직히 이 5번마 탐라 최강자와 함께 가장 낮은 조합을 이룰 가망이 높기는 한데 저는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밋밋하다. 그러니까 마필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1200에는 나름 강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초반에 앞선이 좀 두터워질 경주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까지는 보여지지 않고요. 자, 10번마 스페셜 타임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뭐 주행심사에서 스타트가 안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냥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제 라스트 활용 타임을 보면 12초형입니다. 아무리 주행심사라고 하더라도 12초형이라는 타임을 보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무시는 못할 그럴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좀 불리하긴 하지만 이 마필이 보면 선행을 고집하는 그런 마필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앞선이 두터워질 경주에서 그렇게 강하게 경주가 흘러갈, 그러니까 빠르게 경주가 흘러갈 편성은 아니다라고 보여진다면 10번마 스페셜 타임이 뭐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한 번쯤은 좀 노릴 수 있는 마필, 거기에 안토니오 긱스까지 기승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더욱더 믿음이 가고요. 11번마 러피언 이글은 이제 선행을 가야지만 좀 버틸 수 있는 마필인데 외곽에 있다는 단점이 있죠.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솔직히 믿어 못 믿어의 경주입니다. 강하게 믿을 말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주 약한 말도 없고 호시탄탄 다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편성을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의 호기들은 다들 만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앞선이 되게 두터울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 중에서 근성과 끈기를 갖고 있는 마필 정도가 좀 버틸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여지고 데뷔전을 치르는 10번마 스페셜 타임도 한 번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3번마 성실태양, 5번마 탐라 최강자, 10번마 스페셜 타임,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좀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는 단독 선행을 나간다면 버텨볼 수 있는 2번마 라온 에어포스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9마필이 추천하는 이제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글쎄요, 믿을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믿을 말이 없는 경주인데 저는 인기마 선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4번마 아치러너의 선행, 1번마 한강파워의 선입, 그리고 5번마 시크릿 왕자가 마지막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이 인기마 3두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고요. 이 5번마 시크릿 왕자를 좀 강하게 본다면 3번마 원더풀 룰즈도 결코 약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 되겠죠. 둘 다 스타트는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뒷심은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결국 인기마 선에서 저는 끝날 가망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이 3번마 원더풀 룰즈와 5번마 시크릿 왕자, 이 두 마필을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저는 지난번 경주가 상당히 시크릿 왕자나 원더풀 룰즈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어부지리가 아니었느냐, 그만큼 편성이 좀 약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 경주도 결국 강편성은 아닙니다. 강편성은 아니지만 저는 이 두 마필이 인기를 얻을 텐데 그 인기도에 비해서는 배당의 메리트는 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 일단 4번마 아치러너와 1번마 한강파워를 믿는 가운데 복병권에서 저는 두 마필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는 7번마 최강나이스고요. 또 한 마필은 9번마 네버네버스탑입니다. 자, 7번마 최강나이스, 이 마필도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이죠. 근데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데 계속해서 지금 추입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경주거리를 이제 1300m를 나왔기 때문에 경주거리를 늘렸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교 모습은 상당히 괜찮아 보였고요. 9번마 네버네버스탑은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일단 기수의 기용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마필도 좀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앞선에 좀 붙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입권 끝자락 정도의 스타트만 만약에 될 수 있다면 근성을 가지고 마지막에 한 발은 좀 칠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4번마 아치러너가 거의 도주성 선행을 갈 가망이 지금 높은 경주거든요. 그랬을 경우 아치러너가 만약에 빠르게 경주를 끌고 간다,
그러면 1번마 한강파워 최근에 좀 달라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유승환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권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직선주로 해서 승부를 볼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덮칠 수 있는 마필이 저는 7번마 최강나이스와 9번마 네버네버스탑 이 두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인기마인 시크릿 왕자와 3번마 원더풀주 이 두 마필을 뒤로 돌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마필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마 한강파워, 4번마 아치러너, 7번마 최강나이스, 9번마 네버네버스탑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편성 자체로 봐서는요, 그렇게 강편성은 아닙니다. 강편성도 아니고, 마필의 능력 자체가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기마들이 조금은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은데, 저는 이번 경주의 전개를 간단히 보고 있습니다. 1번마 피어리스, 2번마 실버부스터, 9번마 원편킬라, 이 세 마필이 선행을 가는 가운데,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이 10번마 행복한 문막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피어리스. 솔직히 이 마필은 좀 아쉬움이 많은 마필이에요. 이제 썬더모카 신의 자마인데 6번을 나와서 2착 1번, 3착을 3번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는 능력은 좀 있는 마필인데 좀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죠. 이 썬더모카 신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썬더모카 신의 자마들이 대부분 순발력은 있는데 마지막 근성이 좀 모자라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마필도 이제 그런 느낌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 좀 약해졌습니다. 편성도 좀 약해졌고 유승환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지금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앞선을 나가도 되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개에 이점을 좀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마 실버 부스터는 이제 승구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자, 8번을 나와서 직전 경주 우승으로 이번에 승군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8점 만에 국산마 6군을 벗어났다면 뭐 능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지만 이 마필도 순발력을 갖고 승부를 하면 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행 승부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텨냈는데 이번 경주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혁 기수가 이 실버 부스터를 가지고 선행을 간다면 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9번마 원편킬라는 이제 외곽에 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선행 승부를 하기가 저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뭐 인기도로 봤을 때 한 5위권, 6위권, 그러니까 복변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부담 없는 경주를 할 수가 있고 앞에서 지금 앞선의 마필들, 다시 말하면 안게이트 쪽에 있는 마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선행 싸움을 할 때 원편킬라는 그냥 빅토르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게이트 이탈 능력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그렇게 뭐 덮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은 그런 편성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마 원편킬라가 기습선행을 나간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0번마 행복한 문막은 이제 승군 이후에 좀 고전을 하다가 직전 경주 선의권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탄력을 끌어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좀 불량주로 해서 기록이 좀 양호하다 이런 거는 있지만 이 직전 경주 행복한 문막에 뛰었던 직전 경주를 한번 보시면요. 아주 멋있게 뚫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근성이 보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조한별 기수가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외곽에 있는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선행 경합에 휘말리지 말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추이 타이밍 분명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한 문막이 전개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다. 물론 조합별 기수가 어떤 승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피어리스, 10번마 행복한 문막, 2번마 실버 부스터,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원평킬라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간단히 전개를 좀 보면요. 이 4번마 밀리언 파티, 8번마 베스트 팔콘, 9번마 원더풀 섀도우, 5번마 캔디 글로우 이 4마필 정도가 앞선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3번마 논스톱 썬더, 7번마 도리포, 10번마 라운시티걸, 11번마 한강 히어로 등이 아마 빠르게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의 마필들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의 근성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좀 앞선의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경주다. 이렇게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여기서 좀 인기마가 될 마필이 이제 4번마 밀리언 파티죠. 국산마 6군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2전 만에 1승을 하고 이제 승군전에 나온 마필입니다. 자, 근데 직전 경주에는 좀 편안한 선행을 가면서 마지막 끝걸음까지 좀 살렸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4번만 밀리언 파티가 초반에 빠르게 전개를 함으로써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자, 이번 경주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베스트 팔콘이나 9번마 원더풀 섀도우, 이 두 마필도 순발력은 좀 막강한 마필이고요. 어차피 선행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치고 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상당히 좀 경합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면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 속에서 끝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이 뭐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저는 이번 경주 선의권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경주다. 그래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되겠죠. 이 3번마 논스톱 썬더. 이 마필이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1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최근의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좀 근성도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순발력도 좀 좋아졌습니다. 보강이 됐는데 직전 경주가 승군전이었습니다. 승군전에서 약간 좀 늦발을 했죠. 그러면서 좀 경주를 망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마지막 근성을 발휘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편성이 국산마 5군 치고는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근성을 보일 수 있고 앞선에 붙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이제 시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또 하나 7번마 도리포죠.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이제 올해 이제 3월달 경주에서 기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1300m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승군을 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마필이 저는 조금 변화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순발력도 좀 좋아졌고요. 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직전 경주 국산마 5군 승군전에서 좀 아쉬운 3착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2착을 차지했던 이 행복한 문막과 착차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근성 있게 올라왔고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전개만 한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은 좀 쓸 수 있는 마필, 그리고 근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10번마 라운시티걸이 직전 경주에 이제 승군전에서 좀 졸전을 펼쳤는데 지금 조교 모습이 상당히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운시티걸은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초반에 너무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 경주를 좀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임기현 기수가 좀 초반에 좀 강하게 좀 붙여놓으면 저는 충분히 따라갈 힘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가요, 좀 고배당이 나왔던 경주죠. 그러니까 막 엉망이 됐었던 경주고, 아주 불량주로 해서 엉뚱한 승부가 펼쳐졌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주를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면 국산마 60 고별전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선 전개 후에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모습이었는데 조교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 라운시티걸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갖고 있고요. 자, 11번마 한강 2호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좋아하는 마필이기는 한데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말을 추천을 하고 믿지 못하는 말에 배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필이 뭐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마냐, 숨겨져 있는 마필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11번마 한강 2호로는 아마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좀 약하게 보고 있고, 자, 결국 저는 선의권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가운데 앞선에서 버틴다면 배당의 메리트가 없는 4번만 밀리언 파티보다는 오히려 베스트 팔콘 쪽에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 1, 2를 다툴 이 4번만 밀리언 파티를 저는 좀 약하게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논스톱 썬더, 10번마 라운시티걸, 7번마 도리포 이 세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복병마로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려볼 8번마 베스트 팔콘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편성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마필이 이제 4번마 럭키파워입니다. 이 17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저 안게이트 쪽에서 앞선을 나갈 수 있다면 조금은 유리한데, 이번 경주는 뭐 순발력이 아주 좋은 그런 마필이 나온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 럭키파워의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러면 1700m라 하더라도 럭키파워가 저는 버텨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금성세계죠. 이 금성세계죠. 직전 경주 1700m 경주 거리에서 초반에 앞선 전개를 하면서 비인기임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좀 앞선 승부를 할 때 좀 유리한데 1700m 경주 거리 특성도 그렇고요. 게이트도 1번 게이트를 안 왔기 때문에 선행 승부는 불보듯 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성세계나 럭키파워 둘 다 50점 박재우 마방에서 동반 출전을 시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 마필 다 앞선을 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이고 그래야지만 승부가 되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조교사 입장에서 어떤 작전 지시를 내렸을까? 어느 마필을 앞에 가고 어느 마필은 따라가라고 했을까? 아니면 둘 다 뭐 너희들 마음대로 뛰어봐라라고 했을까? 저는 이런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성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저는 그냥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편성만 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4번마 럭키파워가 이번 경주에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 솔직히 기본적인 그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최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카미노가 가장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앞서 있는데 문제는 외곽이라는 거죠. 1700의 최외곽 게이트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4번마 럭키파워, 1번마 금성세계가 앞선을 나가는 가운데 과연 11번마 카미노가 외곽에서 초반 무리를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선행을 갈 수 있는 카미노가 1700m 경주거리 특성상은 유리하지만 게이트의 불리함으로 좀 어려운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전개가 가능한 거는 역시 4번마 럭키 파워로 보고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말로 저는 5번마 원더풀 위싱과 7번마 지스타 이 두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원더풀 위싱이 직전 경주 이제 승군전에서 이제 국산마 5군의 두터운 벽을 좀 느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편성이 생각보다 좀 강한 편성이었죠. 그러니까 조인권 기수 입장에서는 앗소리도 못하고 끝난 경주입니다. 근데 이 원더풀 위싱도 기본적인 순발력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고 가는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해진 편성에서 1700m 경주거리 앞선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럭키 파워를 보내놓고 바로 선의권 자리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7번마 지스타는 좀 들쭉날쭉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그러니까 기복이 좀 심해요. 잘 뛸 때는 엄청 잘 뛰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도 하는 마필인데 안 될 때는 한없이 뒤에서 그냥 놀고 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이긴 한데, 자, 이번 경주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앞선 승부를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좀 높다라는 거,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경주 편성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선의권 전개를 했을 경우에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문제는 6번마 불화산이죠.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기권의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 연속해서 3착을 차지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문제는 이 앞선의 마필들과 착차가 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점이 좀 아쉽고, 자, 직전 경주는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출주 주기를 상당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했는데, 그러면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이 4kg나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한 조건을 안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막 뭉치면서 마지막에 좀 경주의 흐름이 느려진다라고 했을 경우 올라올 수 있는 말이 6번마 불화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약하게 볼 수는 없고요. 아마 이번 경주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 8번마 유레카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이 마필도 기복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4번마 럭키파워, 5번마 원더풀 위싱, 7번마 지스타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6번마 불화산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딱 4마필만 보겠습니다. 앞선을 걸 수 있는 1번마 해피삭스와 4번마 마이티킥의 선행 경합. 그리고 선의권에서 따라가면서 앞선의 마필을 압박할 9번마 자이언트 인디와 10번마 파이어 파워의 선의권 경합. 그래서 마지막 취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2번마 티즈 에너지라든가 11번마 터치나잉 이런 마필들도 솔직히 호시탄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경주거리 특성이라든가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두의 4파전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이 10번마 파이어 파워, 자, 직전 경주 이제 승군전이긴 했지만 이제 3연승에 도전하는 경주였는데 1700m 최외곽 게이트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 경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무리를 하면서 앞선에 붙여나가기는 했는데 결국 막판 좀 무너지는 걸음을 보였지만 그렇게 확 무너진 그런 걸음은 아니었죠. 그리고 상당히 좀 근성 있게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1700에 또 외곽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전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환 기수가 두 번의 실수는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상당히 채찍까지 돼가면서 강하게 조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번마 파이어 파워가 이번 경주 직전 경주의 부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9번마 자이언트 인디는
글쎄요. 분명히 저는 성장 기대치가 지금 더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일단 선취입이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성까지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1700m 경주에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에 싸웠던 마필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인디 입장에서는 그 정도 편성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번 편성은 그때보다는 조금은 약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종희 기수가 어떤 기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1700m 경주 거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9번마 자이언트 인디와 10번마 파이어 파워,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을 텐데, 일단 경주 거리가 1700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한데, 1번마 해피삭스는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게이트도 1번 게이트를 안 왔거든요. 그리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다. 자, 직전 경주에 이 박재희 기수가 빠르게 선두권에 붙이면서 1400m에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경주 거리는 늘어났지만 경주 조건은 훨씬 더 좋아졌죠.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마지막 한 발이 모자랐던 마필이지만 이번 경주 편성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을 나갔을 때 1700m 경주 거리를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이 해피삭스가 선행을 나갈 때 그 선행의 경합에 뛰어들 마필이 4번마 마이티킥입니다. 자, 이게 외산, 그러니까 미국산 마필이죠. 김기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필은요, 상당히 기승이, 제가 봤을 때는 기승이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성격이 되게 괄괄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제 김기배 기수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번 경주에 이 마이티킥이 의외의 기습선행을 간다면 저는 재밌는 승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해피삭스, 9번마 자이언트 인디, 10번마 파이어 파워,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마이티킥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솔직히 이런 경주는 좀 배팅을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기마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경주가 시작이 되면요. 근데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안 요소가 많은데, 그러면 그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를 해칭할 수 있는 복병마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특별히 떠오르는 지금 복병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저배당에서 간단히 끝날 수도 있지만 우당탕탕하는 순간에는 뒤에서 막 밀고 올라오는 마필들에 의해서 엉뚱한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거기에 경주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앞선이 무너지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경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거리 경주다 보니까 선행 위주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고요. 국산마 4군에서 단거리다 그러면 순발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다 대거 출전을 한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물고 물리는 경합이 벌어지니까 이런 승부가 나오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2번마 아마존 킹, 3번마 샤인 온 미, 5번마 컴플리트 포스, 7번마 스타렛, 10번마 라운드 위켄드, 이런 마필들이 지금 다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다 인기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 2번마 아마존 킹은 게이트의 이점은 안고 있지만 항상 끝걸음이 아쉬운 마필이죠. 순발력만큼은 절대 뒤지지를 않는 마필인데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합 상황에서 버텨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과연 그러면 이 선행만 많은 데서 버틸 수 있느냐고요. 자, 3번마 샤인온미는 2연승 후 승군전에서 3연승에 도전했지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당시 경주에 이 7번마 광양으뜸이 예상 외의 기습 선행을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경주를 엄청나게 빨리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배당이 터졌던 그런 경주에서 샤인온미가 어떻게 보면 좀 뒤통수를 맞은 그런 경주입니다. 당연히 샤인온미가 선행을 가리라 생각했던 그런 경주였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샤인온미가 다시 한번 선행 기회를 잡기는 했는데 지금 17주 만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5번마 컴플리트 포스는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이번이 지금 승군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5kg가 내려갔다. 이 점은 분명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금 7주 만에 좀 출전을 하고 있고, 앞선을 갈 수는 있지만 뒷심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그런 마필이고요. 자, 7번마 스탈렛은 지금까지 그 강자 틈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스탈렛이, 편성은 상당히 강한 편성에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근성 있게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싸움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스탈렛이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마필도 앞선을 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경주에 안게이트 쪽에 지금 발빠른 마필이 많다 보니까 전개가 꼬였을 경우에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인 마필입니다. 자, 10번마 라운드 위켄드는 자, 기본적으로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죠.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이번 경주 압도적인 순발력으로 외곽에서 휘어감고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게이트의 말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능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반에 경합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몸싸움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기마들 그리고 앞서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다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데, 그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냐? 1번마 신한 특성이 솔직히 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11번마 세화꽃은 느닷없는 승부를 많이 하는 마필이죠. 그래서 고배당을 자주 터뜨리고 들어오는 마필인데 최근 너무 하향세다라는 거, 이런 점이 있고, 6번마 장군별 역시 최근 컨디션이 너무 떨어졌다, 뭐 이런 면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믿을 마필도 없고 배팅을 하기도 어렵고 또 안 하자니 조금 아쉬운 이제 그런 경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저는 일단 1200m 단거리라는 특성상 앞선의 마필들 선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배팅을 크게 권하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권하지는 않지만 전 나름대로 이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어차피 마필의 능력 자체가 종이 한 장 차이고 장단점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한다기보다는 그냥 마번 순서대로 내 마필만 추천하겠습니다. 자, 2번마 아마존킹, 3번마 샤인온미, 5번마 컴플리트 포스, 7번마 스탈렛,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국산마 3등급에 이제 1200 단거리다. 그럼 선행 강자가 많죠? 그리고 선행 마필들이 선행만 고집하는 마필들이 아니고 앞선에 나가면서도 마지막 뒷심도 끈끈하게 버티는 그런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될 가망이 제일 높은데,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제일 눈여겨보는 말은 9번마 울프 플레이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대상 경주까지도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고 대상 경주에서도 앞선 승부를 했었던 마필인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앞선을 갔을 때 조금은 더 이제 성적을 내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에 같이 뛰었던 이 6번마 트루팅 라일리, 그리고 9번마 울프 플레이, 8번마 제다이가 같이 뛰었었는데, 아마 이 6번마 트로팅 라일리가 이번 경주에 인기마입니다. 물론 뭐 울프 플레이도 당연히 인기마긴 합니다. 자, 근데 트로팅 라일리와 울프 플레이 두 마필을 비교를 하면
솔직히 스타트 능력은 둘 다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자, 직전 경주의 트로팅 라일리가, 부담 중량이 57이었습니다. 근데 요번 경주에는 58로 1kg가 올라갔죠. 국산마 상군 레이팅 65, 꽉 찼습니다. 자, 9번마 울프 플레이는 직전 경주 부담 중량 54에서 지금 52.5로 내려갔죠. 자, 그렇다면 직전 경주와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물론 직전 경주 착차가 많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경주 조건으로 봤을 때 9번마 울프 플레이가 트로팅 라일리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트로팅 라일리가 인기마다. 그러면 9번마 울프 플레이도 당연히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자, 외곽이긴 하지만 좀 발빠른 순발력으로 좀 휘감고 나오면 저는 충분히 앞선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 앞선의 발빠른 말이 엄청나게 많죠. 1번마 거센돌풍, 2번마 이스트 임팩트, 3번마 대박스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이 다른 편성에 가면 다 선행마입니다. 다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 딱 하나 이 8번만 제다이만 빼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다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마필. 그런 마필들이 뭉쳐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초반에 치열한 난타전. 그 중에서 최애각에 있는 9번마 울프 플레이가 어떤 면에서는 조건이 상당히 좀 불리할 수도 있죠. 불리할 수도 있지만 가벼워진 등짝을 이용해서 외곽에서 휘감고 나온다면 저는 좋은 전개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자, 이 5번마 베스트 천상이 아마 이번 경주 제일 많은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까지 최근 뛰어온 길을 보면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편이죠. 지금까지 21번을 나왔는데 3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그렇다라고 한다면 별로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아닌데 3착을 10번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착 전문 마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5번마 베스트 천상도 이번 경주에서는 절대 뒤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마필들이 앞선을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 그나마 앞선에서 좀 버틸 수 있는, 즉 경합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베스트 천상, 6번마 트로팅 라일리, 9번마 울프 플레이, 이 세 마필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9번마 울프 플레이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뭐냐? 8번마 제다입니다. 자, 여러 가지 경주 조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1200m 단거리에서 선행, 거의 대부분의 마필들이 선행마인 그런 편성. 여기에 제다이는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딱 하고 나면 꼴찌에서 뛸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순발력이 없냐 하면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체 순발력 좋은 마필이 많다 보니까 제다이가 당연히 거의 꼴찌에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데, 결국은 초반에 어느 정도 붙일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마 이 제다이라는 마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마필이 3세마 시절에는 대상경주 단골 출전마고요. 제 기억으로는 21년도인가 루나 스테이크스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말 중에서는 분명히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상당히 좀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 마필이 이제 최근에 다시 주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두 경주는 거의 바닥권이죠. 거의 바닥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적응을 해나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4세라는 나이, 3세에서 4세로 넘으면서 4세를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이 제다이라는 마필의 입장에서는요. 자, 이제 5세 아낄 게 없죠. 그리고 2번의 경주 경험을 좀 가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김철우 기수가 기승하고 가벼워진 등짝에서 이기권에는 좀 살짝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앞선의 마필들이 다 앞선 전개 경합을 하고 막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일 경주기 때문에 8번마 제다이 입장에서는 뒤에서요, 부담 없이 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개도 가능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김철호 기수가 어떤 부담을 갖지 말고 초반에 괜히 선행 경합에 끼어들어서 초반부터 힘 한 배를 못하고 막 뛰어드는 그런 경주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3, 4코너까지 좀 여유있게 돈 이후에 마지막 한 발을 친다고 생각하면 저는 복병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9번마 울프 플레이,
5번마 베스트 천상, 6번마 트로팅 라일리,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요. 8번마 제다이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마 선정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의외성은 좀 내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토요 경주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인기마 선정구도 속에서 좀 배당을 낼 수 있는 복병마 한 마리 정도를 추천하는 그런 형태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마지막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불안 요소들은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6번마 월드참입니다. 자, 이 마필이 6번을 나와서 5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그러니까 데뷔전 준우승 이후에 5연승을 거뒀던 마필이죠. 근데 장기간 휴양을 하고 지금 6개월 만에 주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으면서 마지막 뚝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제 컨디션이라면 저는 당연히 이번 경주 축마죠. 근데 6개월 만에 나왔다. 그리고 선행마다. 경주거리 어려운 1400m.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월드참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행심사 모습도 그렇고요. 조교 모습도 그렇고 뭐 크게 나쁘다 뭐 이런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 경주가 실질적인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까지도 직전 경주에 비해서 4kg가 내려가서 50입니다. 이마필이 1400m를 부담 중량 58을 달고도 26초태에 끊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52kg를 나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가벼워진 등짝이죠. 결국 이 6번마 월드참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과연 승군전이라는 부담, 그리고 오랜만에 출전이라는 이 경주로에 적응할 수 있느냐, 이 점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경주가 1400m 2등급 경주다 보니까 발빠른 마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선행 경합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관심마는 이 10번마 리월마입니다. 역시 이 마필도 승군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 4kg가 내려갔고 7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 복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월마에 대해서는 제가 이 리월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상위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일단 선취입이 자유로운 전개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간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지만, 선행을 못 가더라도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는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월드참과 리월마, 이 두 마필, 상승세의 두 마필이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근데 둘 다 승군전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마필이 빨리 1군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여기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몬스터 K라든가 5번마 조이브라더, 11번마 발베니 등이 있는데, 자, 3번마 몬스터 K는 지금 17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고요. 5번마 조이브라더가 직전 경주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텨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2.5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경주는 앞선 승부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이전까지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조이브라더가 직전만큼의 어떤 전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자, 외곽에 있는 11번마 발베니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분명 성장 발전 기대치가 있는데 2등급까지는 어떻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는 충분히 최상위군에서도 좀 중하위권 편성이라면 충분히 통하는 걸음이다라고 봤는데 발전 속도가 되게 더딥니다.
근데 이 마필도 잦은 병치레를 좀 했던 마필이고, 이 마필은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다. 뭐 순발력이 좋기는 한 마필입니다. 근데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이지는 마필은 아니지만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강탈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근성을 갖고 뛰는데 최근 들어서는 마지막 끝걸음이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경주 어떤 면에서는 21번마 발베니가 좀 관시권 밖에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에 비해서 다른 마필들이 크게 견제를 안 한 마필 둘 중에 하나인데, 다비드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이 마필을 갖고 기수 선행을 나가버리면 또 재밌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어쨌든 제가 노리고 있는 인기마들이 대부분 다 앞선 전개라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개적인 측면에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글로벌 보배가 조금은 약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떤 편성 그리고 전개의 이점을 안고 마필의 기본 능력보다는 전개의 이점으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이 점에서 9번마 글로벌 보배가 전개로서는 가장 좋은 전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6번마 월드참, 10번마 리월마, 9번마 글로벌 보배 이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가운데 11번마 발베니가 복병권에서 기습선행을 노려보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